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온라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 엄청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세 번째 온라인 주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상 파트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3단원의 1회 01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기압과 날씨 변화 배워서 이제 기압 고기압, 저기압, 생산 과정 배웠었고, 그다음 그에 따른 날씨 변화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온대 저기압으로 인한 날씨 변화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2단원에서는 뭘 했죠? 그쵸, 태풍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온라인 시간 때 태풍의 발생 원인, 그리고 발생 과정, 그리고 태풍이 진행을 할 때 오른쪽 편에 있을 때와 왼쪽 편에 있을 때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에 따른 기상의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날씨가 갑자기 좋았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천둥, 번개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또는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 또 그리고 요즘 봄철 같은 경우에 심한 이제 악기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악기상이라는 건 뭐냐? 자, 뜻부터 가볼게요. 자, 악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모가 일단 크진 않아요. 규모가 작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정확한 예보가 어려운 그러한 나쁜 날씨를 우리는 악기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악기상의 종류를 이제 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짧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길어봤자 이 뇌우 같은 경우에 길어봤자 30분 이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인간에게 피해를 미치는 이렇게 나쁜 날씨를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뇌우예요. 자, 뇌우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좀 날씨가 나쁠 때 많이 접했던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폭풍우 현상을 우리는 뇌우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배우는 모든 악기상들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입히는 날씨 변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상승 기류에 의한 정란운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날씨 변화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뇌우도 똑같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정란운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뇌우의 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선생님이 이거 필기를 할 때 두 가지 경우로 일단 나눠서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이 돼서 이 지면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뇌우 현상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계절상으로는 보통 여름철에 이제 국지적으로 지면이 가열됐을 때 이런 뇌우 현상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이 돼 있을 상태에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여기 지면이 가열됐으면 지면과 맞닿아 있는 이 공기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겠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밀도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강하게 상승 기류가 일어나겠죠. 될까요? 자, 근데 상승 기류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지? 수증기가 점차 이제 올라가. 자, 하늘로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뭘로 바뀐다?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주변으로는 뭘 방출해요? 열을 방출하는데 이 열을 뭐라 그래요? 잠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계속 상승 기류에 의해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어버려요. 잡열이 방출이 되면 어떻게 태풍의 원리랑 비슷하죠. 잡열이 방출되니까 주위가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공기는 밀도가 가벼워지면서 더 많은 상승 기류를 할 수 있겠죠.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강화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적은 단계, 시작이 되더라. 될까요? 자, 지면 가열에 의해서 첫 번째는 지면 가열로 인한 강한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됐어요? 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데 이때 잡열로 인해서 상승 기류가 강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그룹 정란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면 이 액체 상태가 점차 입자가 이렇게 점차 커지는 게 아니라 커졌어요.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중력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그쵸? 이제 이 액체의 요 상태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구름 입자라고 해요. 구름 입자. 근데 이 구름 입자가 계속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점차 크기가 커지다가 너무 커져서 이제 중력을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 영향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입자가 이제 점점 커져서 무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강을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러면은 상승 기류 반대편에 이렇게 하강 기류의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때 공기가 주변에서 다시 공기가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뇌우가 이제 점차 성숙이 될 때 주변에 있던 선생님 다른 색깔 쓸게요. 주변에 있던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지? 얘네들이 내려온 구름 입자가 차가운 공기를 만났기 때문에 냉각이 돼요. 자, 냉각이 됐어요. 온도가 낮아졌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 커지는 거야. 그렇다라는 소리는 하강 기류. 안 그래도 커진 구름 입자가 내려가려는 하강 기류가 생겼는데 주변에서 계속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공기를 냉각시켜 버린다. 그러면서 하강 기류를 점점 더 발전시킨다라는 소리예요. 될까요? 자, 이렇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한꺼번에 있을 이 단계를 뭐라 하냐면 성숙 단계라고 해요. 자, 이때 뇌우의 세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 온도 차이를 보면 올라가는 공기는 온도가 높고 내려오는 공기는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한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적은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만 보이지만 두 번째,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상승 기류와 온도가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강 기류가 함께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둥과 번개가 굉장히 많이 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인간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상승 기류, 이제 더 이상 입자가 커졌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계속 하강 기류로만 바뀌어버려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소멸 단계라고 해요. 자, 왜 소멸 단계란 이름이 붙었을까? 그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발전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뇌우가 소멸되게 되고 강수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세 번째는 강수가 이제 내리지 않는 하강 기류만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소멸 단계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뇌우의 단계를 써보면 적운, 그 다음에 성숙, 그 다음에 소멸,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시간은 보통 30분 이내, 1시간 이내다. 짧은 단계고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적운은 뭐다? 상승 기류, 처음 발달하는 시기고 성숙 단계는 가장 세력이 강할 때죠. 상승과 하강 기류를 같이 보게 돼요. 다음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만 보인다. 요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여기 보세요. 이때는 그냥 수평 바람이야. 고도에 상관없이 바람의 세기가 일정한데 자, 이 경우는 지금 고도가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어떠냐면 세지는 케이스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올라갈수록 세지면 이 후면에서 하강 기류가 이렇게 강력하게 발달을 하고 앞면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돼요. 자,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세질 때는 이렇게 상승 기류가 기울어진 채 확 올라가면 동시에 후면에서는 찬 공기가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한꺼번에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때 보세요. 아까 이 성숙 단계랑 케이스가 어떻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경우예요. 될까요? 자, 그럼 보세요. 찬 공기가 이렇게 스며드는 케이스는 우리 배웠는데 어느 전선 부근에서 이렇게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죠? 그쵸? 한랭 전선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가 어떨까? 세질 때 한랭 전선 부근에서 이런 뇌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생성이 될 때는 이런 악기상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악기상 뇌우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계 묻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뇌우의 두 번째는 세 번째. 자,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도 악기상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호우라는 소리는 얘들아 많이 들어봤죠? 호우는 뭐야? 호우라는 거는 단시간 이내에, 자, 호우의 뜻이 뭐냐면 단시간 내에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 없이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호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집중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제한 없다라는 말이 폐지되고 짧은 시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만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해요.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 써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빠지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집중이라는 말이 붙으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만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집중호우, 다른 말로 국지성 호우라고 한다. 자,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라는 소리는 얘들아 무슨 구름이 잘 발달했다라는 걸까? 그쵸? 정란운이 크게 발달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잘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해 보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한 정란운이 발생할 때 이 집중호우 현상을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장마 전선이나 태풍 이런 전선이 보일 때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설 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로 인해 불안정해질 때 이런 집중호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런 악기상이 생긴다라는 소리는 생긴 이유는 뭐야? 기상이 불안정할 때. 즉 정란운, 불안정하다라는 게 뭐야 얘들아? 상승 기류가 강해질 때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란운이 잘 발생할 때 악기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집중호우까지 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폭설이에요. 폭설. 얘는 뭐야? 이제 비가 아니라 눈이 오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폭설은 어느 때야 얘들아? 비가 아니라 눈이 됐다라는 건 냉각이 됐다라는 소리니까 겨울철의 악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발생을 보면 지금 온대저기압에 의해서도 겨울철에 이런 폭설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즉 어디 부근일까? 온대저기압.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전선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우리 강수구역 표시해보면 어디라 그랬죠? 강수구역은 한랭전선 후면, 온난전선 앞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강수구역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 강수구역이 결국에 눈이 오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에 의해서도 폭설 현상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산악에 의해 생성된 눈구름은 그 산사면을 따라서 공기가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냉각이 되면서도 이 폭설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별표 쳐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 소리야 얘들아. 여기 위에 기단 하나가 있죠.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덩어리 집단 누구죠? 그쵸,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온도가 굉장히 차죠. 그러니까 밀도도 굉장히 높은 이 공기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기단이 지금 서해안 을 지내와요. 일단 자 보세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 이쪽 바다 서해 쪽, 그래서 서해안을 지나게 되면 공기덩어리가 지금 서해안의 따뜻한 바다를 만난 거야. 그럼 이 공기덩어리의 하면, 밑에 하층부는 어떻게 되지?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가열이 되겠죠. 즉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가열이 되면 공기덩어리들의 밀도가 가벼워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올라가려고 해요. 즉 가열이 되면서 불안정해진죠. 불안정해진다는 소리 다른 말로 바꾸면 상승 기류가 생기기 쉽고 그에 따라 정란운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안, 그러니까 서해를 지나오게 되면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가열이 되고 그로 인해 상승 기류, 그로 인해 만들어진 구름 정란운에 의해서 이제 많은 비 또는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허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폭설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의 겨울철에 이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로 인해서 많은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폭설의 발생 원인 3가지 있다라는 거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5번째 보면 강풍과 우박이에요. 자, 이거 우리 다 알죠? 강풍은 뭐야? 바람이 세게 부는 거야. 풍속이 센 거. 근데 보통 이제 14m/s 이상이 될 때 우리가 강풍이라고 하죠. 자, 강풍은 어느 계절에 많이 불까? 그쵸, 겨울철. 누구의 영향으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 겨울철에 강풍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 2번째는 여름철에도 볼 수 있어요. 자, 여름철에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 거. 무슨 현상? 그쵸, 태풍이 지나갈 때도 이런 강풍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집어두고 갈게요. 자, 근데 우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승 기류를 타고 계속 올라가지, 입자들이. 그럼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는 기체야, 얘들아. 보이지 않는. 자, 올라가면 온도가 냉각됨으로 인해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쵸? 근데 얘가 온도가 굉장히 낮은 거야. 온도가 낮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어떤 게 되냐면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려요. 그걸 뭐라 하냐? 우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물방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차 이제 얼음 결정이 커지죠. 커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 기류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돼요. 하강 기류. 그러다가 또다시 이 얼음 덩어리가 다시 상승 기류 올라가면서 냉각되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어떻게 되냐면 크기를 키워요. 그래서 크기가 큰 얼음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박은 얘들아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을까? 계절의 제한이 있어요. 이거 여름철 완전 더울 때 이런 일 발생할까? 얼음 덩어리? 만들어질 수 없죠. 내려오면서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이런 우박 현상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한겨울, 겨울에도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 한겨울에는. 그쵸?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겨울철에는 상승 기류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가열되지 않아서 공기들이 어때? 냉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적당한 계절, 온도가 맞춰져야지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황사 현상이에요. 자, 황사 현상 우리 언제 많이 발생하지? 봄, 가을철. 일단 봄, 가을에는 누구의 영향이 크지? 이동성, 기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황사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얘네들이 어디에서 처음에 발생을 하냐면 중국과 이제 몽골 사막지대에서 모래바람이 어떻게 되는 걸까?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세요. 자, 중국, 그 다음에 여기 몽골. 자, 여기서 모래 언덕이 굉장히 크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상승 기류로 인해서 붕 하고 뜨지, 모래바람. 그러면 이 중위도에 위치하니까 얘네 어떤 기류를 타고 올라올까? 이동을 해. 상층에서 무슨 흐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편서풍의 흐름을 따라 어디로 오지, 얘들아? 그쵸? 우리 한국으로 얘네들이 모래바람이 이렇게 하강 기류로 인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중국에 있던 모래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황사의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고, 이게 황사 현상이에요, 얘들아. 다시 보세요. 봄, 가을철에 불안정해, 기단이. 그죠?
그러면서 중국이나 몽골 쪽에 저기압이 배치가 되면 상층으로 상승 기류로 인해 여기에 있던 모래, 그리고 중금속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위로 상층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상승 기류로 인해서. 그죠? 상승 기류로 인해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흐름을 따고? 편서풍의 흐름을 따고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 한국 쪽에 고기압이 배치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냉각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요게 황사의 현상이에요. 될까요? 자, 그럼 볼게요. 하늘 높이 올라가 모래먼지가 상층에 누굴 타고 올라온다고? 그쵸. 편서풍을 타고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이 발원지, 중국 쪽의 발원지와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영향권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발원지에서는 어떤 기압이 배치돼야 될까요? 그쵸. 저기압이 배치되어야지만 무슨 기류? 상승 기류로 인해 모래바람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영향권에서는 고기압의 배치로 인해 하강 기류가 생기고 그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된다. 요게 악기상 마지막 황사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뇌우,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폭설, 강풍과 우박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 지금 오늘 공부한 것들은 앞서 공부했던 온대저기압, 그 다음 기압의 현상 이런 것들의 거의 응용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뒤쪽에 문제가 수능 특강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가 있어요. 요거 복습하면서 풀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해설하면서 이제 새로운 파트인 해양 파트, 해수의 성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